자, 조화수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수열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역수가 등차 수열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근데 이제 이것도 막 역수를 피환하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치환해서 역수를 새로운 수열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좀 쉬운 문제, 사실은. 너무 이제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 문제만 풀이하자면 내가 2하고 2분의 1 사이에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이제 조화수열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조화수열을 이루고 싶다. 그 양변에 이제 역수를 취한 2분의 1과 또 이거분의 1과 또 뭐 이거분의 1 뭐 똑같은 거 같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빈칸으로 둔 것뿐이지. 그 얘까지 이해해서 얘가 뭐가 되면 등차수열을 이제 이뤄줘야 되는 거고. 그 등차수열이니까 아까 왜 멀쩡히 있었던 수에 뭔가를 집어넣어 등차수열을 만들면 공차를 하나 더 했네, 두 개 더 했네, 세 개 더 했네. 2는 2분의 1에 공차를 3개 더 했네. 한 개, 두 개, 세 개 더 했네. 그 넘어가면 2분의 3. 그럼 D는 2분의 1. 그럼 이 등차수열의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2분의 3이 되겠고 그럼 원래 숫자는 역수해서 이게 되겠구나. 더해서 3분의 5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매번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요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놓고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자, 조화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예를 들어 조화수열 AN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조화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게 아마 거기 밑에 있는 뭐 옆에 있는 유제 문제랑 좀 약간 유사한, 오른쪽에는 유제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조화수열이래. AN이 말이야. 응? 근데 A5가 예를 들어 뭐 6이고 숫자가 즉흥적으로 내면 또 이것도 계산 들어오질 텐데 감안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8이 예를 들어 4인 이런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다 쳐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AN이 조화수열이라 하면 무조건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AN의 역수인 BN이 바로 무슨 수열이 되냐면 이제 등차 수열이 돼버려요. A의 역수인 BN이 등차 수열이 되고 그래서 얘를 양변 역수해주면 B5가 6분의 1이야. AN과 BN은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양변 역수해주면 B5는 6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A8의 역수인 B8은 오른쪽 역수해주죠? 4분의 1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해하겠어? 자, 그래서 이놈은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개념으로 해결해보면 등차수열의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4D인데 그게 6분의 1. 그럼 등차수열의 여덟 번째 항은 A 더하기 7D인데 그거의 값은 4분의 1 됐어?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 그럼 7D에서 4D를 빼니까 3D가 되겠고 자 4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12분의 1로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12분의 3에서 12분의 2를 빼니까 12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므로 공차지가 바로 36분의 1이 되겠구나. 뭐 계산이 좀 더럽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즉흥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얘가 36분의 9인가? 그지? 근데 D 대신에 36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36분의 7 넘어가면 36분의 2 초항이 36분의 2가 되게 되는구나.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공식을 쓸 때 일반항 공식을 쓰는 게 편하겠지. 자, 그래서 등차수열 BN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 초항 36분의 2에다가 공차 n-1개 공차인 36분의 1을 더해주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36분의 n 2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이다. 자, 이게 바로 BN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AN은 양변 부모 분자 바꿔줘서 n 더하기 1분의 36. 자, 요게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돼. 다시 단계적으로 첫 번째 역수를 치환을 하고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수열로 치환했으니까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을 새로운 표현으로 바꿔주고 그건 등차수열 문제 해결해서 일반항 구해주고 등차수열 일반항 구해주고 마지막에 역수 쳐준다 라는 것까지. 자, 요게 조화수열의 어떤 일반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이 돼. 자, 그래서 대표형 9번 문제 뭐 답은 아까 뭐 금방 끝났지만 네, 일반적인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봤고,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또 어떤 문제가 볼까? 자,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등차 중앙과 조화 중앙을 구해서 그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또 만들어 달랍니다. 자, 가볼까요? 우리가 뭐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구하지만 고등학생 입장에서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근과 계수관계라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잡게 된다면, 그리고 등차 중앙을 네모, 조화 중앙을 세모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일단은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건 얼마가 되면 2가 된다. 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 네모란 얘기는 알파 네모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고, 네모가 알파 베타의 등차 수열이다. 등차 중앙이다.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의 조화 중앙을 세모라고 둔다면 세모가 가운데 딱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얘는 조화 수열을 이루게 되는구나. 그럼 조화 수열이 뭔데? 역수가 등차 수열. 알파분의 1과 세모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근과 계수 관계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자, 얘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거의 2배인 이 네모가 양 옆에 거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줘야 되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가 4, 그 양변 나누면 2. 아, 그러므로 네모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야. 된 거지? 자, 얘가 조화 수열을 이루니까 얘의 역수는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고, 가운데 거의 2배인 세모분의 2가 양 옆에 거의 합인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이 돼야 되더라. 자, 통분해서 계산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럼 두근의 곱인 2분의 두근의 합인 4니까 얘는 2네. 그럼 세모분의 2가 2니까 세모는 얼마?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등차 중앙 2와 조화 중앙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1이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에 b는 2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조화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마이너스 6. 오케이.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개수. 이거 기억해 둬야 돼. 사실 선생님도 이제 강의한 지 지금 한 13년? 14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를 따라 했어. 누구냐면 한석원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따라 했는데, 한석원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등차 수열 합 공식은 단 하나다. 그러니까 남인 선생님 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뭐 인정하는 거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개수, 그거 외에는 공식이 없어. 등차수는 그냥 그거 하나다라고 기억해두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뭘로 시작할까? 뭘로 끝날까? 몇 개일까?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자, 첫 장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수야. 자, 일단은 일반항은 구해놓고 보는 거니까, 자, 일반항 한번 계산해 보면 55로 시작을 해. n-1 공차 마이너스 5 들어가 주면 마이너스 5n에 더하기 55가 바로 내가 원하는 일반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 우리는 보통 얘를 SN이라 하죠? 그러면 등차수열의 SN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n번째 항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게 n개니까 곱하기 이제 n을 해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이야 어차피 50이라고 대놓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n번째 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n 더하기 55라는 게 주어져, 뭐 우리가 구해놨고, 그럼 그거의 평균에 그거의 개수를 곱한 것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고 싶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음수의 값이 궁금하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의 부호는 플러스, 그죠? 자연수니까. 그리고 이것도 플러스. 그럼 이 식의 부호가 음수가 되기 위해선 분자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5n에 더하기 105가 0보다 작아져야겠구나. 그럼 넘기고 나눠주면 n값은 2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첫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n값, 요거를 만족하는 최초의 n값은 2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등차설의 합공식은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x다.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왜 등차수열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멀쩡히 있는 숫자에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하는 그 문제가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자, 마이너스 3과 11 사이에 멀쩡히 있었던 숫자 사이에 n개의 숫자 a1부터 an까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이 되게끔 만들어줬대. 원래 기본적으로 2개 있었던 이 숫자에 가운데 n개의 숫자를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뭘 했다?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그럼 일단 모든 하여튼 넣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류의 문제든 간에 공차를 하나 더 했네, 2개 더 했네, n개 더 했네, n 플러스 1개 더 했네, 11은 마이너스 3에 n 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 했네. 그럼 넘기면 14네. 누가? n 플러스 1의 dg. 자, 요까지만 일단 정리를 먼저 해두도록 할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관련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열된 모든 항의 합이 32란 얘기는 마이너스 3과 11까지 포함한 이 전체의 합이 32. 근데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숫자 마이너스 3에 마지막 숫자 11의 평균에 개수를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2개였었는데 n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얘 전체는 몇 개다? n 플러스 2개가 되겠다.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 곱하기 그것의 개수 n 플러스 2. 자, 그것이 바로 3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얘하고 더하면 8? 그럼 얘는 4? 그럼 얘가 8 돼야겠네. 그럼 n의 값은 얼마가 되고? 6이 되게 되고. 아, n의 값이 6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7이고 얘는 2가 되고. 그래서 n6, d는 2.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네요. 12번 문제 살펴봤고. 자, 13번 문제. 요거 좀 재미난 문제야. 두 가지 풀이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 자, 우리 등차수열 무엇이 중요하다고? 초항과 공차 A하고 D만 구하면 돼.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 힌트가 주어지게 마련인데, 대놓고 두 가지 힌트.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각각 지금 현재 주어져 있어. 첫 번째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 A하고 D로 푸는 거야. 등차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10번째 항까지 합. 그럼 이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평균을 구해주고 그거의 개수인 10개를 곱해준 것이 165다. 이게 식 하나고. 그럼 두 번째, 20번째 항까지 합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과 20번째 항의 평균, 첫 번째 항과 20번째 항, 첫 번째 항과 20번째 항의 평균에 그거의 개수인 20개를 곱해준 것이 바로 얼마가 되더라? 630이 되더라. 자, 여기에 바로 내가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식이야. 그 이제 약분하고 AD로 표시하는 걸 한꺼번에 해볼게. 얘랑 약분하면 여기 5 남거든. 그 양변 5로 나누면 이쪽은 뭐 남니? 33 되니? 5로 나누면 33? 그러니까 33이래. 누가? A와 10번째 항인 A 더하기 9D가 말이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약분하면 얘는 10 남습니다. 그죠? 그럼 10으로 없애보면 오른쪽에 63 남지? 그래서 63이 남네. 누가? 첫 번째 항인 A와 20번째 항인 A 더하기 19D의 합이 바로 63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아래식에서 위식을 뺍니다. 그럼 AA 사라지고 19D에서 9D를 빼니까 10D가 되는데 63에서 33을 빼면 뭐가 된다? 30이 되고, D값은 얼마? 바로 3이 되겠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지 뭐 그냥. 야, D가 3이면 27이야. 넘어가면 6 남어. A 두 개가 6이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 초항도 3이고 공차도 3이고. 자, 근데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놈을 보면 또 등차수열의 합인가? 또 등차수열의 합인가? 뭘 빼? 뭐 빼도 되는데, 근데 이거 그냥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면 이거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몇 개야 이거? 30개. 그래서 뭐 40번째 항까지 합에서 10번째 항까지를 빼는 것도 맞아. 물론 얘를
S40 마이너스 S10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아니 이것도 등차수열이니까 첫 번째 숫자 A11과 마지막 숫자 A40의 평균을 낸 다음에 몇 개라고? 30개라고 곱하기 30 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얘는 A 더하기 10D, 얘는 A 더하기 39D 평균 내주고 그거의 개수인 곱하기 30 한 다음에 자, 문제에서 구한 A하고 D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내가 원하는 값은 계산할 수 있다. 산수 계산 니네가 하도록. 정답은 얼마? 2295가 나오게 되게 된대. 자, 이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야. 근데 내가 두 가지 방법 설명한다 했잖아, 그제? 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본다. 자, 부분합의 성질이야. 등차수열을 아무거나 한번 나열해 볼게. 총 뭘로 할까? 2로 해볼까? 공차 뭘로 할까? 아, 나 진짜 3으로 생각했는데. 2, 5, 8, 11, 14에 17에 20에 23이라고 하는 이런 등차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내가 이거 두 개씩 한번 더 해보려고 해. 이렇게 두 개씩 말이야. 어? 이거 더하면 얼마야? 7이야. 이거 두 개 더하면 19. 두 개리 하면 31이야? 가운데 거의 두 배인 38이 양옆에 거의 합이네. 두 개씩 더 했더니 그 부분 합들이 등차수열을 이루네. 그럼 세 개씩 한번 더 해볼까? 자, 등차수열 이루는 거 세 개 더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가운데 거 3배 한다 그랬어? 물론 더해도 되는데 가운데 거 3배 하면 15. 그 얘도 가운데 거 3배 하니까 얼마? 42. 그럼 가운데 거 3배 하면 얼마? 69죠? 가운데 거의 2배인 84가 양옆에 거에 합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등차수열을 같은 개수로 딱딱 잘라가지고 부분합을 구해주면 그 부분합들도 등차수열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이거 적었냐? 적었어? 자, 혹시 뭐 강의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적어. 지울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보고 싶은 거냐면 두 번째 풀이 방법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근데 이 풀이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빨라. 근데 단점은 주어진 이 번호가 이 배수 관계가 좀 있어야 돼. 10번째, 2번째, 30번째, 40번째 뭐 이런 식이. 근데 이게 40번째가 아니라 39번째라든지 이게 11번째라든지 뭐 22번째라든지 그러면 방금 했던 첫 번째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등간격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 자, 봐봐. 내가 어떤 수열들을 나열을 했어. 나열들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10번째 항부터 20번째 항, 20번째 항부터 30번째 항, 31번째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 165라는 게 주어져 있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 630이라는 게 주어졌거든? 그 630에서 165 빼면 얼마냐? 630에서 165 빼면 얼마냐? 465? 그래, 465네. 그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465가 된다는 얘기야. 내 말 때 이해하겠어? 그러면 요 부분합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300 더했네. 그럼 또 300 더해서 얼마? 765 되겠지? 또 300 더해서 1065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11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은 얘랑 더해주면 되겠네. 근데 이것도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의 3배. 바로 765 곱하기 3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 되겠다. 요 정도. 오케이? 자, 그래서 개수가 딱 떨어지는 경우만 사실 가능한데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개수가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자면 자, 이런 수직선에서 난 이걸 그냥 수직선을 이용한 풀이라 하는데 우리도 그냥 얘기하자고. 수학적으로 정의된 건 아니니까.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대 또. 공차를. 자, 봐. 여기 있는 10개의 숫자와 여기 있는 10개의 숫자는 개수가 똑같은데 공차가 몇 개가 더 많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공차 10개 더야 이거 되지. 여기도 공차 10개 더야 이거 되지. 얘도 공차 10개 더야 이거 되지. 그럼 10개의 원소가 10개의 공차를 나열했으니까 100개의 D가 추가되겠네. 다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하나, 둘, 셋, 닷. 하나, 둘, 셋, 닷. 자, 봐. 등차 수열이야.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3개 D를 더하지. 여기서 일로 갈 때도 3개 D를 더하지. 여기서 일로 갈 때도 3개 D를 더하지. 그럼 3개가 3개의 D씩을 더해주니까 총
3의 제곱 D, 즉 9개 D가 추천이 되겠지. 추가되겠지. 근데 원소가 4개씩 있어. 그럼 4개 D, 4개 D, 4개 D, 4개 D니까 4개씩 묶으면 16개 D. 5개씩 묶으면 25개 D.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외우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10개, 여기도 10개. 그럼 첫 번째도 10개를 추가하고 또 10개를 추가하고 10번을 추가한다고. 10개를 10번을 추가한다고. 그래서 465라는 친구는 165라는 친구의 100개 D를 더한 거구나. T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 자,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한 풀이가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 아까 얘기했지만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이야. 개수가 등간격이 아닌 경우는 쓸 수 없다. 뭐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아는 게 필요하겠다. 자, 13번 문제 정답은 아까 얘기했던 2295가 됩니다. 자, 11, 13, 13번 문제까지 풀었죠, 그죠?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14번 풀고, 자, 일단 14번 문제 보고 가볼게. 자, 14번에 보면은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래, 요거 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기계적으로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패턴을 그냥 외워버려야 되는데, 아까 등차수열의 합은 2차식이라 그랬나? 제대로 된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 했나? 그럼 최고참 개수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 될 때도 있고 위로 볼록이 될 때도 있겠네. 그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잘 풀진 않아. 근데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최고참 개수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아까 왜 그랬냐면 SN이 뭐라 그랬냐면 자,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n에 관한 2차식이라 했으니까 최고참 개수가 음수면 최고참 개수가 음수면 그래프의 모양 SN의 그림은 이런 형태로 그려져서 적당한 n값에 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칭축이 항상 자연수란 보장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칭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잘 않아. 알겠어? 그냥 일단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뒷값이 만약에 양수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N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나 보통은 반드시는 아니고 보통은 대칭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아마 공간이 좀 있을 텐데 문제 풀이 금방 끝나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초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가 되는 이런 경우를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양수에서 출발을 했는데 공차가 음수란 얘기는 점점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재미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 하림이 엄마가 오늘 700원 줬어. 내일 500원 줬어. 그 다음날 300원 줬어. 그 다음 100원 줬어.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100원 가져갈 것 같지 않아? 700원, 500원, 300원, 100원이면 그 다음날은 등차수열이라면 100원 가져가겠지? 그럼 그 전에 인연을 끊어야 돼.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양수로 시작해서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는 음수가 되기 전까지, 즉 AN이 0이 되기 전까지만 딱 계산을 해줘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SN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돈 뺏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딱 내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겠지?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야. 그럼 얘는 음수에서 출발을 해.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쫙 올라가. 그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기 전까지 AN이 0이 되기 바로 전까지만 딱 계산해 줘야지만이 S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돼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하겠어? 근데 만약에 AN이 0이 되는 값들이 만약에 음수로 나온다. 그럼 이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문제는 자, 요렇게 둘 다 AN이 0이 되기 전까지만 계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겠다. 실제로 다시 한번 뭐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엄마가 오늘 700원 줬고 500원 줬고 300원 줬고 100원 줬으면 그 다음날은 100원 뺏어갈 것 같으니까 딱 요까지만 계산하자. 아, 오늘 내가 500원 잃었어, 300원 잃었어, 100원 잃었어. 다음날 왠지 100원 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최악인 상황,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뭐 숫자로 예를 들어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예, 뭐 이런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또 문제 주어진 조건을 A와 D로 표현을 해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면
야,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꼭 공식을 써야 되나? 꼴랑 두 개인데? 그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 A 더하기 D 하면 되지?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합이 얼마가 되더라? 40이 되더라.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도 이거 꼭 공식 써야 되나? 야, 세 번째 항 5배 하면 되냐? 등차수열 5개인데 이거 5배 하면 요거 다 합. 요거 3배 하면 요거 3개 합. 또 강의 또 듣는 친구들은 또 이게 뭔 소린가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공식 쓰면 되긴 돼. 그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평균에 그거의 개수인 몇 개? 5개를 곱해주자. 근데 등차수열의 5개 항, 이게 해도 되는데 등차수열의 항이 5개인데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평균이 바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5배 이게. 다 그게 그거란 얘기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그럼 세 번째 항인 A 더하기 1의 5배가 바로 얼마가 된다? 85가 된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우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그죠? 근데 지금은 좀 또 처음 보고 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S5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평균의 등차수열의 합,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개수 5개를 곱해줬더니 그거의 합이 85가 나왔다. 자, 그럼 양변 5로 나눠주면 17에 2가 넘어가면 34에 그럼 A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인 A 더하기 4D라고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하고 D에 대한 연립방정 해결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2A 사라지고 D에서 4D 빼니까 마이너스 3D 되고 40에서 34 빼니까 6 되고 그러므로 공차가 마이너스 2에 그럼 마8 넘어가면 풀8 42 2A가 42니까 A 값이 얼마가 되더라? 21이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 21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뭐를 계속 더하고 있다? 마이너스 2를 계속 더하고 있군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에 더하니까 23이 내가 원하는 일반항이 된다. 느낌 뭐야? 공차 음수니까 플러스에서 출발을 해. 공차하면서 쫙 내려온단 말이지. 그래서 AN이 0이 되는 값을 조사 한번 해보려고 는영 계산해 보면 11.5 11.5번째 항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1번째 항까지는 부호가 양수이다가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12번째 항이 되면서부터 음수가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합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선 바로 11번째 항까지 합만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n값이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고 그럼 그 11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바로 S11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1. 자, 첫 번째 항과 11번째 항의 평균에다가 그거의 개수인 11개를 한번 곱해보면 첫 번째 항 21 11번째 항은 여기다 11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1, 마지막 양수 1과 평균 구해주고 11 곱하면 되겠다. 자, 21을 2로 나누면 얼마? 제곱하면 121이죠. 그래서 정답은 132가 정답이 되겠다. 됐죠? 자, 등차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를 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인 어떤 약수배수와 관련된 어떤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개수 구하는 거야 집합에서 우리가 또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라 개수 구하는 거야 잘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등차수열의 합과 연관이 된다면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의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해보면 사실 AN 양옆에 이게 가로치잖아? 이런 표현들 많이 보지. 그러니까 수열 AN의 요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그 수열을 나열해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나열해라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리 자연수 중에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제일 작은 게 뭐가 있을까? 10 아니고 11 아니고 12 아니고 13 있겠지? 그럼 13도 있겠고 10 이제 4로 나눈 나머지니까 주기가 4마다 반복이 되니까 13, 17, 21, 25. 자, 이런 식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 중에서 두 자리수가 궁금한 거야. 두 자리수의 마지막은 누구일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럼 경계가 뭐야? 바로 100이지, 100.
그래서 일반항 조사해 보면 자 이제 한번 암산으로 하는 일반항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면 4씩 늘어나네. 그럼 AN은 기울기 개념으로 4N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 N 대신에 1 대입해서 13 되려면 더하기 9만 보정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이 100이 되는 값은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면 넘기면 4N이 91이요. 그럼 N값은 4분의 91이요.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야? 2점 얼마인가? 23 아니야? 23 되면은 90이니까 그지? 22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2점 얼마가 100이 되게끔 하는 값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는 바로 22번째 항이 되고 23번째 항이 되면 100을 넘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것이 개수 몇 개? 22개죠? 그러니까 N값은 이제 20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총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 그럼 총합을 구하면 야 22 넣으면 마지막 누구냐? 97? 계산 너무 빨라요? 자 22 집어넣으면 88, 9 더하면 97 그래서 그거의 합을 구하시라고 한다면 자 13에다가 97을 더해주고 그거 평균 거기 개수 몇 개? 22개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합을 그거의 개수로 지금 현재 이게 합인데 그거의 개수로 나누려 했으니까 개수인 22개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랑 더하면 110을 이뤄나는 정답은 55가 정답이 되겠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 자, 좀 중요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SN으로 AN을 구하는 근데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게 몇 개인지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궁금한 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2n-1번째 항까지 합이 420이라면 n값 가는 얼마냐? 자, 그러면은 이건 일단 먼저 AN을 만들어내서 그 AN에 1도 넣고 3도 넣고 9도 넣고 2n- 집어넣고 오케이? 그래서 그거의 평균 내고 뭐 개수 구하고 뭐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건데 자, 중요한 주제. 자, 등차셀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SN에서 SN-1을 뺐을 때 AN이 된다.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말이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말이지.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다 집어넣어.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4라는 값 계산해줘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럼 AN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SN- 계산한 다음에 한번 빼보도록 할게. 자, SN이 N제곱 더하기 3N인데 여기는 N이랑 여기는 N이랑 여기는 N이랑 같다. 물론 아까 그 얍삽이 편법 N제곱의 개수인 2배가 공차가 2니까 얘는 2N으로 시작을 하겠고 N 대신에 1 넣어서 4 되니까 나 N 대신에 1 넣어서 4 되고 싶어요. 이런 방법도 좀 중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좀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 될 텐데 근데 워낙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 생각을 해. 그래서 N 대신에 N-을 대입해주면 SN에서 SN- 빼야 되니까 N 대신에 N-1 자, N-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N-1이라는 예를 계산을 좀 해볼 텐데 자, N제곱에 마이너스 2N에 더하기 3N이니까 더하기 N 빼기 제곱이니까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돼서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AN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AN은 N제곱 사라지고 얘에서 얘 빼니까 2N 되고 0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더하기 2 되고 자,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A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별도로 4라는 걸 표시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항 3 넣으면 얼마지? 8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뭐 다섯 번째 항 넣어볼까? 5 넣으면 얼마야? 12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얘는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사실은. 근데 이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에다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a 2n-1을 계산해보면 a 2n-을 계산해보면 똑같이 n에다가 2n- 대입해주면 이 2n-1에 더하기 2 그럼 4n에 빼기 2에 더하기 2니까 4n이 돼서 얘는 바로 뭐가 된다? 4n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개일까요?
4, 8, 12 해서 4n까지 몇 개?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이란 말이지. 개수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 개수 몇 개일까? 4, 8, 12 해서 물론 숫자로 나오진 않겠지. n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몇 개일까?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제일 많이 어려워해.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거 다 4로 나눈다 해서 개수가 바뀌어? 그럼 4로 나누면 얘 1이고 얘 2고 얘 3이고 얘 n이네? 그 몇 개냐? n개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데 뭐 항상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놈들의 일반항을 조사를 하는 거야. n번째 항이 아니라 k번째 항을 조사를 하는 거야. k번째 항. k번째 항을 조사를 하는 거야. 자, 4씩도 하고 있으니까 초항 4고 n-1 아니야. k 빼기 1에 공차 4니까 4 해서 이거 4k 되는 거야. k번째 항이 4k가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놈이 4n이네. k가 n이네. 그래서 n개구나. 마지막이 만약에 4n 더하기 4야. 그럼 여기 더하기 4 되겠지. 그럼 나누면 k값 얼마? n 플러스 1이지. 아, n 플러스 1개구나. 있으면. 이해되겠어? 자,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없으므로 바로 개수가 4n까지. 그래서 개수가 몇 개가 되더라? n개가 되게 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자마자 4, 8, 12, 4니까 이게겠지라고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하여간 이거의 개수는 몇 개? n개. 자,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처음 숫자 4와 마지막 숫자 4n의 평균에 그거의 개수인 n개를 곱한 결과가 바로 420이 나와야 되더라. 자, 위에 식 4로 묶어주면 약분되고 2 남아요. n 플러스 1 곱하기 n의 값이 420이 되게 되고 그 양변 2로 나누면 n 제곱 더하기 n이 210 넘으면 마이너스 210은 0이 되게 되고 맞지? 2로 나눠주면 그 이거 얼마 곱히냐? 15, 16? 15, 16인가? 어디다 빼기? 여기다 빼기. 맞아? 자, 그래서 n값은 15 또는 마이너스 16인데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n의 값은 바로 15가 정답이 되겠다. 좀 얘기 좀 복잡해졌던 것 같아. 좀 나름대로 정리 좀 해볼까? 마지막에 합을 구하는 과정도 좀 복잡했지만 이 문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SN에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걸 뺀 게 바로 AN이 되게 된다는 거. 이 이상의 자연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걔네들을 실제로 나열을 해본 다음에 등차수열이네.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이거의 개수인 n개를 곱한 게 420이 된다. 뭐 오늘 계속되는 주제는 그거지. 등차수열의 합은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개수. 근데 왜 14이야? 왜 14지? 이 인수 잘못했나? 15 곱하기 16 아니야? 15, 14. 아, 15, 14. 얘기해도 돼. 얘기해줘.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자, 나도 몰랐습니다. 자, 암산을 너무 좀 실수를. 15 곱하기 14가 210입니다. 진짜지? 확실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어디다 빼기? 여기다 빼기 돼야 되지? 값은 2번, 14가 정답이 된다. 뭐 답을 막 끼워 맞춰 막, 그제? 자, 이제 17번하고 18번 문제 이제 두 문제만 해결하면 뭐 등차수열에 관련된 문제도 마무리가 됩니다. 야, 근데 뭐 항상 얘기지만 활용이 내가 뭐 하나 푼다 해서 나머지 문제를 막 다 풀 수 있고 막 그런 건 없어. 그지? 그냥 자주 나오는 걸 그냥 설명할 뿐이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해서 잘 해가지고 등차수열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자, 문제 볼까?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공차가 20도인 등차수열을 이룬대. 내각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게 40도인데 공차 20도니까 40도, 20도, 뭐 60도, 80도, 100도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는 얘긴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몇 각형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근데 혹시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구하는 방법 아나? 자, 삼각형은 몇 도? 180도. 사각형은 몇 도? 360도. 오각형은 몇 도? 540도, 그제? 그러니까 각도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삼각형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 원래. 그러면은 삼각형이면 삼각형이면 삼각형이 1개. 사각형이면 삼각형이 2개. 오각형은 3개. N각형은 N-2개. 그래서 N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구하라 하게 되면 N-2 곱하기 180도가 바로 N각형의 내각의 합이야. 그런데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40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 80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n번째는 몇 도일까? n번째 각도를 조사하려면 1번은 가야 되지? 나 40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20도를 더하고 있네요. 그럼 얘랑 곱하면 20. 근데 40에서 20을 빼니까 플러스 20. 그럼 얘는 20n 더하기 20 되는 거냐? 그래서 가장 작은 각도 40과 가장 큰 각도인 20n 더하기 20의 평균 내 주시고 그거의 개수 n개 곱한 놈이 바로 이 친구 누구? n-2 곱하기 180이 돼야 된다. 계산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내각과 관련된 문제 워낙 유명한 문제인데 이렇게 안 풀어.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육각형이라 하도 있잖아. 외곽의 합은 항상 얼마인지 기억나? 360도야. 각도에 상관없이 외곽의 크기는 합은 360도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140도란 얘기는 가장 큰 외곽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140도가 되게 된다는 뜻이야. 가장 큰 외곽의 크기가 140도. 공차가 20도씩 늘어나면 우리는 공차가 20도씩 줄겠지? 그러면은 20도 줄면 몇 도? 120도, 20도 줄면 몇 도? 100도. 어머, 벌써 다 했더니 360 끝났네? 육각형? 삼각형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몇 개 나열해서 360도 합까지 나오는 걸 계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된다. 이 문제에 해당해서는. 오케이? 자, 또 뭔 소리인지 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외곽이라고 하는 건 연장선의 얘를 우리가 이제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외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외곽도 항상 그 합이 일정한, 그러니까 요 외곽들의 합은 항상 몇 도가 나오냐면 이 360도가 나온다는 이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지? 1학년? 중1. 중1 때 배우는 그 내용에 의해서 뭐 증명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합이 360도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 훨씬 더 뭐 간단해지겠다. 먼저 한번 생각해. 자, 이제 대표형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 선생님 라디오를 선생님도 많이 들어요. 출근할 때 보면은 출근할 때는 보통 이제 김신영, 정호의 라디오를 많이 듣고 재밌어. 재밌고. 퇴근할 때는 보통 YTN 이제 뉴스를 좀 듣고. 원래 왕복 다 뉴스만 들었는데 재미있는 뉴스가 없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죠. 재밌는 뉴스가 없습니다. 들으면 그냥 화나는 그런 뉴스만 있어서. 자, 하여튼 뭐 그건 떠나서 자,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를 대상으로 매일 한 개의 퀴즈를 출제해서 연속으로 정답을 맞히면 상금이 전날보다 5만 원씩 추가되는 어떤 코너를 진행하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퀴즈를 푸는데 연속으로 성공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계속 상금이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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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늘어나서 토탈 상금 얼마를 받았냐면 140만 원을 받았대. 얼마로 시작한지가 궁금하겠네. A로 시작해서 해볼까? 그럼 A랑 5를 몇 개 더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더하면 얘는 A 더하기 30 되는 거냐? 그럼 이 합을 구하는 방법,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에다가 그거의 개수인 몇 개? 7개를 곱해준 것이 바로 140이 되어버리더라. 그럼 얘랑 약분하면 이쪽은 20 남고요. 넘어가서 곱해지죠? 그럼 40 되죠? 2A 더하기 30이 40이면 A 값은 5만 원이네. 그게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15, 20만 원 받았는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수요일에 받은 금액이 궁금해. 월, 화, 수요일에 받은 금액이 궁금하다. 그래서 정답은 1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1번의 정답, 15번의 정답이 15번이 아니라 1번의 정답 1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